안녕하십니까. 바워워크 정비병입니다. 출력이 높으면 무조건 강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뭐 이런 질문을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계에는 미노프스키 입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마법의 똥가루 맞아요. 저번 시간에는 이 똥가루 때문에 레이더도 먹통이 되고 유도 미사일 같은 것들도 마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법의 똥가루로 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함이나 모비슈에 들어가는 열액 반응로에도 사용됩니다. 여기엔 똥가루 입자의 음과 양의 전하를 가지게 만들고 일정 밀도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입자는 입방 격자 형태로 정렬하게 됩니다. 이 격자를 아이필드라고 해요. 이 아이필드는 전자기적으로 압축이 가능한데요. 압축시킨 아이필드는 입자 간 거리가 줄어들면서 초결정적 격자가 됩니다. 축태에 소비된 에너지는 입자 질량으로 전환되고 융합한 입자는 메가 입자가 되면서 질량의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합니다. 저도 말하면서 머리가 아프니 디테일한 거 묻지 마시고 대충 아이필드 안에 메가 입자를 가둬둔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 아이필드 내부에 헬륨3와 플라즈마를 주입하면서 굉장한 양의 출력이 발생합니다. 대충 이 원리가 모비슈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기 출력이 아니라 똥가루로 만든 메가 입자의 출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강함에 있어 공격력을 빼놓을 순 없겠죠. 그 중에 가장 강한 건 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건담의 빔 라이플을 볼 수 있습니다. 연방과 블레시사가 개발에 성공한 건담의 빔 라이플은 무사히급 경량함 주포에 버금가는 위력이었습니다. 이 모비슈가 어떻게 전함보다 높은 공격력을 가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메가 입자에 있습니다. 메가 입자 발생 직전 단계까지만 압축한 뒤에 빔 라이플 내부의 에너지 캡에 저장하고 모비슈에서 약간의 전력 공급을 해주면서 발사되는 빔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메가 입자를 만들어 저장해 두고 약간의 출력으로 빔포를 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적은 출력으로도 큰 위력을 내는 방식은 바로 저장에 있었습니다. 이 초기형 빔 라이플은 1회 풀차지하면 12발에서 15발 정도 발사가 가능했고 저장된 메가 입자를 전부 소모하면 다시 충전하거나 새로운 빔 라이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1년 전의 시기에는 이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모빌 아머나 전함처럼 큰 출력을 가진다면 자체적으로 충전할 수 있었겠지만 그만큼 제작하는 비용도 말도 안 되게 높았다는 거죠. 물론 전함의 메가 입자 포보단 작은 소형 메가 입자 포였고 이걸 빔이라고 부릅니다. 소형이라지만 전함이나 모비슈를 파괴하고도 충분한 위력이죠. 또한 이 메가 입자의 속도 또한 중요했는데 날아가면서 집속이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빠르시 입자 범위가 너무 작아 작은 구멍만 내게 되고 너무 느릿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위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맞는 라이플들이 개발되어 왔어요. 빔 스프레이건의 경우 중근 거리에서의 위력과 명중률을 잡았으며 빔 스나이퍼 라이플의 경우 먼 거리까지 빔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위력도 높고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 만든다 해도 양산하는 데 있어 코스트 부담이 되기도 했고 파일럿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에 각 임무에 맞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출력을 기동성으로 몰빵하고 위력적인 실탄을 장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이 눈치채기 전에 빠르게 파괴해야 하는 임무에 거대한 녀석을 들고 갈 순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지만 움직이고 날아가는 부분에도 출력은 들어갑니다. 제네레이터 많이 때려넣으면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더블 제타요?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일단 1년 전의 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년 전쟁 모비슈 중 가장 출력이 높은 녀석은 조크랑 주쿠쿠였습니다. 메가 입자를 엔진에서 그대로 뽑아서서 차징할 일은 없지만 그만큼 높은 고열이 발생해서 순행식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다른 모비슈들도 일정 이상 기동하거나 빔라이플을 사용하게 되면 기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빼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열판을 설치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전함에 들러 냉각기를 교체해주는 식으로 운용됩니다. 이 열 때문에 탄생한 기술이 바로 도메의 호버제트 엔진이나 열액 로켓 엔진입니다. 스러스터만큼의 폭발력은 아니겠지만 불필요한 열을 기동으로 전환시킨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등장하게 되었고 같은 출력이라도 더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1년 전쟁 때의 기체와 그리프스 전역 때의 기체만 해도 비슷한 출력이라도 기능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모빌슈츠가 빔을 어느 정도 연사할 수 있던 시기는 그리프스 전역쯤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 팩이 등장하면서 많은 양의 메가 입자를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지속적인 전투가 가능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메가 입자를 탄창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만 이 이펙도 너무 연사하다 보면 모빌슈츠의 출력이 떨어져서 제네레이터의 부하가 발생합니다. 엄청 연사할 수 있게 된 시기가 바로 93년쯤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뉴건담을 들 수 있는데 내부에 1년 전쟁처럼 에너지 캡을 두고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때 기술은 에너지 압출 효율이 굉장히 높았고 속도도 빨랐기에 연사를 해도 바닥나기 전에 메가 입자가 다시 충전되는 수준에 이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적은 출력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메가 입자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빔의 보편화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도 발달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이필드 방식을 이용해 아이필드 제네레이터를 개발하면서 빔이 날아도
I필드를 한쪽 방향으로 전개해 이 메가입자를 분산시키면서 방어를 얻게 됩니다. 빅잠보다 덴드로비움이나 노이에질의 출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I필드를 발생할 수 있는 이유들도 기술의 발전입니다. 사이코 건담이요?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로 부여하고 I필드가 달렸고 사이코뮤 시스템에 3연장 확산형 메가입자포, 빔건 10개에 2연장 빔검 이렇게까지 달린 녀석이 33,600kW라면 출력이 높다고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네레이터를 개발 안하고 계속 쓰는 줄 아십니까? 더블제타요? 아니 아까 전부터 더블제타를 왜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까? 뉴타입의 사이코 웨이브와 바이오 센서가 결합해서 폭주하면 출력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한다니까요? 이건 개발자들도 이런 출력 내라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저건 또 뭔데요? 저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이코 프레임은 또 뭘 합니까 정말로? 씨발 진짜 못 해먹겠습니다. 출력만 높여서 세질 거면 저희도 이런 고생 안 합니다. 이 우주 세계에는 출력만으로 강함을 따질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